하하 여우 성령이 내리네. 하하 성령이 내리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평화를 위해 애써 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즐거운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간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시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 흙탕물 같은 세상을 휘저 공기를 정화시키고 산소를 만들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해피토크 23회 2년차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제작하기까지 열심히 애써준 해피토크 사람들, 불멸의 영인들, 여섭의 집 사람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빛나는 바다 같은 영의 태양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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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수님 해피토크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신상욱 안드레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참 예수님.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원래 주 MC로 사시다가 오늘 특집 관계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작은 예수에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불멸의 영인으로 또 이번 주제 부정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또 공동분배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또 예수 알기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멋진 신부님 박성구 예수마리 요셉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 부원장이시면서 이번에 함께 하신 우리 정진 스테파노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용진 부원장입니다. 성령봉사의 또키의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프란치스코입니다. 네. 그리고 세대주 대표 선천무 베드로 형제입니다. 아들한테 페리레이터 페리레입니다. 역시 세대주 대표 장정환 마티아 형제입니다. 내가 요즘에 집 대표 장정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세대주 대표 이동근 루카 형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시집 세례주 대표 이동건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세 분 중에서 가장 건방진 폼을 잡고 계신 분이 그 중에서도 대표로 그러셨는데 우리 정영재 스테파노 부회장님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성격이 좋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또 성격이 좀 안 좋고 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신을 좀 감추려고 다리를 꼬고 삽니다. 예. 그렇지, 그래. 예. 나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내포하기 위해서 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성구 예수마리 요셉 신부님 이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이번에 큰 일을 치르시면서 희망도 보셨고 절망도 보셨고 또 어떤 것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욕이 나온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의외로 또 신비스러운 것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난 3월 20일 그 필두로 국회의사당 필두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요셉의 집 원장인데요. 가평군청과 어쨌든 한 10년간 쌓인 것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대로 건물을 지으면은 가평군청에서 복지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10년째 그걸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왜 안 주는 거요? 하면 가평 꽃동네에 80% 이상 주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같으면 그냥 참겠는데 도저히 어떤 그런 이 10년이 되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미운털이 박혔는지 우리 저 생계비 수당만 그냥 가정을 꾸리며 사는 그 장애인들이 기본으로 받는 그걸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라 말라 잘못한다 해서 행정 처분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건 확실하게 우리에게 줘야 되는 나라에서부터 내려온 가평군의 복지 예산이다 해서 꽃동네만 주지 말고 요셉의 집도 주라. 그리고 또 꽃동네 때문에 못 받는 꽃동네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닌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꽃동네라는 미명하에 그걸 전부 그냥 싹쓸이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슬쩍 해 자시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또 이제 새누리당 또 민주통합당 또 경기도청 또 이제 청와대 또 감사원 또 가평군청 이렇게 안 다닌 데 없이 그냥 골고루 다녔어요. 명동 시위도 3번이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 우리 정영진 스테파노 부회장님 여기 시부님께서 여러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느낀 그 어떤 희망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가 시부님 모시고 다닐 때는 명분이 너무도 합당한 명분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가평군에 장애인 시설이 2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군데 꽃동네만 장애인시설만 아니죠. 그래서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단체 노인 시설 할 것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한 2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꽃동네 한 군데만 딱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평 꽃동네요. 예, 가평 꽃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평 꽃동네는 군청 퇴직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면장 출신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쪽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 예산이 574억인가 이렇대요. 가평 꽃동네로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간 게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 장애인들 기초수당 금액하고는 별개로 사회복지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 장애 시설에 한 300억 이상은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여진지 알 수는 없고요. 가평 저널에 딱 신문에 나와 있는 표지에 보면은 37억 4,800이 393명에 대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약 100만 원꼴입니다. 예, 100만 원꼴 매월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엄청난 돈을 한 군데 주면서도 거기에는 모든 그 직원이 그 자체로 120명이 있다더라고요. 거기 그 설명을 한국 좀 가면에. 조금 하자면은 이제 요셉의 집은 생계비 수당만 받고 생계비 수당이면 한 50만 원, 5, 60만 원. 근데 이제 그 동네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을까봐 그 100만 원은 생계비 수당 기본으로 받고 1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받는 게 생계비 수당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5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리게. 예,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군청에서 누가 와도 모든 서류상이라든가 모든 걸 갖다 누가 감히 타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는 완벽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셉의 집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인력난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급 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고급 인력을 안 쓴 상태로도 지금 현재 월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본 금액을 갖다가 작은 회수에서 그 매월 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가평군청에서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 길들이기식입니다. 있는 집에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없는 집에 가서는 채찍질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는데요. 그게 그 말도 아닌 행정처분이다 해가지고 반문을 해서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된 행정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현행 복지법에 맞게 시설이라든가 모든 그 재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안 하려면은 문을 닫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포를 부립니다. 어쨌든 요즘 부정을 뿌리 뽑자고 나갔으니까 지자체부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얘기 좀. 네. 이번에 이준표 프란스카 형제는 여러 가지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더 시청자들이 아직 좀 모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그 시청자들의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성령 봉사자로서 성령 봉사회 봉사자로서 이번 어떤 사건을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012년 이제 40철야 사순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작은 예수의 내외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이 요셉의 집을 그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들이 명동으로 또 청와대로 어디로 이 어떤 사회의 부정, 이 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어떤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신부님께서도 직접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의 그 주장을 호소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의 불을 여기저기 놓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놓고 있는 성령의 불꽃들이 또 우리들의 그 기도와 어떤 그런 희생과 후속으로 이 불꽃이 타오를 때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 영적인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하느님의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서 축복을 찾듯이 정말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멸의 영인들로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종환 마태야 나름대로 오늘 TV 첫 출연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어때요? 저렇게 시부님을 모시고 다니고 또 이런 두발이 허다하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까지 함께 하셨죠? 네. 그런 걸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좀 끝까지
다니면서 이제 나한테는 느낀 점이 있다면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나눌 줄을 모를까? 왜 장인들보다 더 장애처럼 그렇게 살까? 나는 만큼 예수님께서 부어를 주신다는데 저는 그걸 느꼈고 이 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으로 나눠가지고 영을 도로 받았으면 충만히 받았으면 저의 마음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들 수고가 많은데 저 박사님 좀 이따 또 물어볼게요. 나머지 분들은. 시부님, 아무래도 이쯤 돼선 시부님께서 아까 한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시위를 행동에 옮기기 전에 분명 시부님이 이렇게 했으면 뭐가 됐을 것이다 것이 안 된 것이 있고 또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참 좋았다. 이걸 꼭 듣고 싶네요. 예, 우선적으로 시작서부터 이 일이 쉽게 풀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의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쉬운 일인데 불의를 밥 먹듯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 다 끄집어내주면 창피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둠으로 똘똘 뭉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겨요. 예를 들어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래도 과장쯤 되는 사람이 가평군청의 직원, 뭐 말단 직원이라고 해도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아니 말단 직원이 한 4시간이고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이게 근데 정진 부원장인데 승질이 나지. 아니 그 세상에 이런 개판인 나라가 어딨냐. 사실 개판인 나라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진 부원장한테 슬쩍 덮어놔야지, 그지? 근데 이게 실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감히 시청자 여러분, 감히 흉내도 못 낼, 그죠? 우리 성남공사 우리 기획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에 상관이 전화를 걸었는데 4시간이 되도록 안 받아. 근데 말단 직원이 전화도 안 받고 뭐냐고 하잖아. 그건 또 복지 과장이 또 뭐라고 막 해. 예? 말단 직원이 말 조심하라고. 우리는 수평적 관계래. 우리 웃을 수밖에 없지. 이게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예? 제가 또 다 얘기하면 재무씨가 또 다른 사람 얘기시켜요. 네. 우리 손정원 대통령님 먼저 느낀 점 하시면서. 네.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당연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시위하고 외치고 뒤에 들어간
비 맞아가면서 외쳤는데 기자가 한 명도 안 해. 기자가 뭐 그러면 언론은 살살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정하는 건데 어떻게 언론이 공작도 안 하고 강행도 안 한다면 언론은 그게 사회복지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에만 복지법이 적용하는 것. 사는 단체는 힘이 없고 가난한 단체는 죽어도 되는 건가. 이 나라가 두 발로 서게 있을까. 이 나라가 똑바로 서려면 복지법이 잘 돼가 가난한 사람도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현장에 뛰어들면서 계속 카메라를 선물하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촬영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많이 보셨으리라. 우리 전재영 전재영 안토니오 PD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카메라맨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참 특이하네요. 예. 이렇게 제가 찍다가 찍힘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난처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9대 총선이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처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그 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주체들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선이 끝났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국민 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밥벌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지만 정말 소외되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이들을 또 대표를 해서 자기가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의 정신은 바로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정말 끊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 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순진무구하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무언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저희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신부님 사석을 할 때가 많은데 가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의도 불의의 한 장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불의라는 아주 큰 장르 안에 마치 하나밖에 없는 듯한 초라함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신부님 그것을 한번 아니다. 신부님께서 정의가 더 크다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렇게 너무 허망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하시면서 아니 중간 아직도 계속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 한국 안에도 조금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 제가 쓴 공날이 공날입니다의 책에 그렇게 제가 썼어요. 하루 23시간 59분을 아주 고통 속에 지냈어도
1분을 그 영적인 기쁨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다면 23시간 59분은 영원히 23시간 59분이다. 그러나 그 1분은 1000년도 되고 만년도 되고 영겁의 연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어떤 그런 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뛰었다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하기 싫고 나도 이게 내가 64살이나 돼가지고 이게 뛰두르고 뭐 간편군청이냐 꽃동네 군청이냐 뭐 474억 어째 요셉의 집에 일어난 자 안 준다는 얘기 웬 말이지. 이걸 들고 이렇게 다니기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좀 존심 상하고 또 이제 품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형제들의 인권을 확실하게 지키고 또 우리 또 5천만 온 백성들에게 정말 영을 내리게 하는 정의의 영이 이런 것이다. 사랑의 영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으로만 인간적인 건 뭐 사실 모르게 하지만 뭐 삼시세끼 먹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예산 안 받아도 행복하게 그냥 살아요. 그다음 뭐 직원 없으면 그만이지 뭐 가시고 무슨 뭐 직원이 꼭 있어야 되나? 물론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여태껏 잘 살았잖아. 우리 돈이 목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모든 고통받는 단체들이 진정한 공정 분배를 받게 하는 것. 우리가 띠으로써 정말 우리보다 더 힘이 없는 아주 소외당한 그런 많은 전국의 고통받는 단체들 또 그 사람들이 우리로 희망을 얻고 용기 백배하고 어떤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동근 루카 형제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막 좋죠 기분. 네. 아까 우리 식사 때도 먼저 저 옆에 있는 형제부터 먼저 음식을 탁 주고 그 짬뽕이 다 식었는 거를 나중에 먹는 늘 있는 일이지만 새삼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요즘 하면서 항상 끝까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지 뭘 하겠습니다. 이상. 그 어디 뭐 프로의 콘서트 그게 콘서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했는데도 MBC가 반응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MBC가 MBC냐 여의도 MBC냐 그랬더니 큰 MBC 알고 여의도 MBC다. 우리도 여의도 MBC 앞에 갔었어요. 그래서 나서 기자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다리 하나 안 왔죠. MBC도 아니고 뭐 조중동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좀 기자들이 전혀 꼭 올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네. 기자들이나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선후배도 좀 있고 해서 정말 가까운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MBC 기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 일은 이제 신부님께서 미사를 통해서 풀어가잖아요. 또 미사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그 정보를 알게 되고 하는데 그 이제 언론 방송 이런 이제 처음에 이제 나는 가수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발전돼 나갔던 건데. 그래서 사실 뭐 MBC 기자한테도 만나서 직접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기사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더라는 얘기죠.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양심적인 기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언론사의 기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피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걸 피해갈까?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말 그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미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언론인데 그런 것들을 왜 피해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또 언론이라는 특수성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했지만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작년 그 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취재해 주셨던 뭐 이제 일간지 기자한테도 제가 메시지를 넣어보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참 그런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게 글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공권력이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권력이니까 감히 취재를 못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추정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또 PD 수첩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충분히 거기에 나오고도 남을 만한 건데 그걸 문서로 보내고 암만 저기라도 꿈쩍도 안 해. 여긴 뭐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는데 또 보건복지부하고 가평군청하고 이러는 거 보면 뭔가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닌, 예?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니까 무슨 3시간이고 4시간 전화 안 받아도 그만이고 또 이걸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자꾸 신부 입에서 고스톱도 안 쳤는데 자꾸 남들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이게 정말 서로 짜지 않았으면 정말 도저히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카메라맨 전재영 PD님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비리가 엄청나게 많거나 조직적이거나 그런 것들 외에 또 한 가지는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그런 비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저희 측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잘못한 거기를 저는 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취재 기자들이 나서지 않고 사회가 나서지 않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흠결 우리 안에 잘못했다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의 안에서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왜 사회는 그것을 그 법은 행정부는 왜 이렇게 행정당국은 이해를 못하느냐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